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에서의 선택과 설계된 자유의 구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인 선택이 실제로는 어떠한 정교한 구조 안에서 설계되고 작동하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유는 사실 미리 정의된 규칙과 목표, 그리고 인지적으로 정렬된 인터페이스라는 틀 위에서만 허용되는 설계된 자유의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AI는 플레이어의 선택이 단순히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취와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그 선택의 경계와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번 차시에서는 게임이 어떻게 통제를 배경으로 숨기고 자유를 전면에 드러내는지, 그리고 AI 기술이 선택의 감각을 진짜처럼 만드는 조건들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게임은 흔히 선택의 예술로 불립니다. 플레이어는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느낍니다. 선택이 곧 주도권이라는 감각이 게임의 매력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게임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선택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택은 이미 설계된 규칙과 목표, 인터페이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플레이어는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를 뿐입니다. 이 구조는 게임이 현실과 다른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게임은 현실처럼 무한한 선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한된 선택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 점에서 게임은 자유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유를 통제하는 매체입니다. 게임이 선택을 제한하는 이유는 단순히 플레이어를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게임은 무엇이 가능한가를 정해두어야 전략과 학습, 성취가 성립합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면 목표가 희미해지고 실패와 성공의 기준도 흐려집니다. 반대로 선택지가 적절히 구성되면 플레이어는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능력이 성장한다고 느낍니다. 즉, 게임의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구조화된 자유에 가깝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택지의 개수가 아니라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피드백되는지입니다. 게임은 이 피드백을 통해 플레이어가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따라서 선택의 자유를 논하려면 선택의 경계뿐 아니라 그 경계를 작동시키는 설계 논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게임 디자인 이론에서는 이를 설계된 자유라고 설명합니다.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느끼도록 설계된 선택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범위와 결과가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플레이 경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완전한 자유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자유와 통제 사이의 균형을 설계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시스템은 그 선택을 예측 가능한 범위로 유지합니다. 이 구조는 대부분의 상업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AI는 이 설계를 실행하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설계된 자유는 통제를 숨기고 자유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레이어가 통제를 노골적으로 감지하면 몰입이 꺼지기 때문에 게임은 통제를 배경으로 밀어두고 선택을 전면에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콘텐츠 흐름을 제공하더라도 선택 장면을 연출적으로 강조하면 플레이어는 자신이 경로를 만들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선택의 결과가 너무 미미하면 가짜 선택처럼 느껴져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업 게임은 선택이 의미 있어 보이도록 결과의 가시성을 설계합니다. 동시에 제작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선택을 무한히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설계된 자유는 철학이면서도 제작 현실의 산물입니다. AI는 이 현실을 데이터로 관리하게 해줍니다. 즉, 선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조건을 더 정교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설계된 자유는 플레이어의 시선이 머무는 인터페이스와 인지적 안내 장치들을 통해 구현되며 AI는 이러한 상호작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택의 조건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게임 산업에서 AI는 플레이 로그 분석을 통해 선택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플레이 로그는 플레이어의 모든 행동 기록입니다.
이동 경로, 클릭 빈도, 실패 횟수, 플레이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AI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실패가 발생하면 난이도가 조정됩니다. 또는 보상이 제공되는 타이밍이 변경됩니다. 이는 플레이어가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플레이를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 수정됩니다. 로그 기반 설계는 경험을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예컨대 게임사는 특정 레벨에서 이탈률이 급증하면 그 구간을 난이도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안내 부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AI는 실패 횟수뿐 아니라 시도 간 간격, 재시도까지 걸린 시간, 메뉴 진입 패턴 같은 미세 행동까지 함께 봅니다. 이런 지표는 플레이어가 지루한지, 혼란스러운지 혹은 몰입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결국 선택은 내가 여기서 나갈까? 계속할까? 같은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서는 업데이트가 반복되기 때문에 로그 분석이 곧 설계의 반복이 됩니다. 즉, 게임은 출시 이후에도 계속 실험되고 조정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 구조는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데이터로 관리되는 가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는 단지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분석 체계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난이도 조절 알고리즘은 선택의 자유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술입니다. 동적 난이도 조절, 즉 DDA는 플레이어의 실력에 맞춰 게임의 난이도를 변화시킵니다. 플레이어가 연속으로 실패하면 AI는 적의 공격력을 낮추거나 힌트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쉽게 진행되면 난이도를 높입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플레이어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선택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스템이 개입한 결과입니다. 이 구조는 몰입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선택의 순수성을 흐리기도 합니다. 동적 난이도 조절은 연구에서도 좌절과 지루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게임 경험 연구에서는 흔히 도전 기술 균형이 깨지면 몰입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임은 플레이어가 이길 듯 말 듯한 지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실제 상용 게임에서도 이런 설계가 알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프트 4 데드는 AI 디렉터라는 시스템을 통해 적의 출현, 아이템 배치, 페이싱을 조절하며 팀의 상태에 따라 압박을 완급 조절하는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레지던트 이블 4는 플레이 상황에 따라 내부적인 난이도 지표가 조정되는 구조가 연구 구현 사례에서 언급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내가 더 잘해서 혹은 내가 더 못해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느끼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게임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입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결과는 순수한 실력의 산물이라기보다 설계된 경험의 산물이 됩니다. 따라서 DDA는 몰입을 돕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선택의 자율성의 질문을 던지는 기술이 됩니다. 이러한 설계는 행동 유도도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게임은 플레이어의 행동을 예측하고 다음 행동을 설계합니다. 보상 시스템, 미션 구조, 알림 메시지는 모두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AI는 어떤 보상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아이템을 제공하면 플레이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이 정보는 다음 설계에 반영됩니다. 플레이어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지만 그 선택은 유도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을 중독적으로 만든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선택은 점점 관리되는 요소가 됩니다. 행동 유도는 학술적으로 보면 강화와 피드백 루프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게임은 짧은 행동 단위와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명확한 피드백을 반복합니다. 이 구조는 학습을 빠르게 만들고 목표 달성의 감각을 강화합니다. 특히 변동 보상 구조는 기대와 긴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복 행동을 유도하기 쉽습니다. 물론 모든 보상 설계가 곧바로 중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가 개입하면 누구에게 어떤 보상이 더 잘 먹히는지를 개인 단위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행동 유도는 일반 설계가 아니라 개인화 설계가 됩니다.
게임은 플레이어의 취약한 지점을 정교하게 찾아낼 수도 있고 반대로 플레이어의 학습을 돕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술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중심에 두고 설계하느냐입니다. 선택이 자율적 경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쓰이는지 소비나 체류 시간을 최우선으로 최적화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결국 선택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흐름에 들어가서가 될 위험도 함께 같습니다. 앞선 시간에는 선택의 구조적 원리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플레이어의 행동이 데이터로 기록되는 환경에서 선택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현대게임에서 플레이어는 경험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모든 선택을 데이터로 제공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재료가 되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텐션을 설계하고 에이전시를 강화하지만 그 개입이 지나치게 개인화되거나 불투명할 때는 선택의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윤리적 쟁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기반의 선택 설계가 플레이어의 에이전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설계된 자유가 조작이 아닌 정당한 경험으로 남기 위해 필요한 투명성과 설계 철학의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AI가 플레이어의 이탈 가능성을 예측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보상이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리텐션 설계는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인 동시에 데이터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교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의지로 게임에 복귀했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시스템이 계산한 자극에 반응한 것일 수 있기에 이러한 설계는 자유와 통제의 경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단순한 심리적 조작이 아니라 정당한 경험 설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입이 얼마나 투명하고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시스템의 개입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선택이 은밀하게 조정된다면 그가 누리는 자유는 사실상 정교하게 꾸며진 환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난이도 보정이나 보상 체계의 원리가 일정 부분 안내된다면 플레이어는 이를 게임의 기능적 요소로 인식하고 자신의 전략적 판단 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설계된 자유의 윤리적 가치는 개입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개입이 플레이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얼마나 설명 가능하고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형성된 시스템 신뢰는 플레이어가 게임 안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진정한 몰입을 경험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학술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술적으로도 게임의 선택 구조는 오래전부터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게임 스터디에서는 이를 에이전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에이전시는 플레이어가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감각입니다. 실제 자유의 범위보다 이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합니다. AI는 이 에이전시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됩니다. 선택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몰입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에이전시가 과도하게 조작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에이전시는 내가 의미 있는 행동을 했고 그 결과를 확인했다는 감각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선택지가 많지 않아도 에이전시는 충분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핵심은 선택지의 양이 아니라 행동 결과 연결의 선명도입니다. AI는 이 연결을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선호를 학습해 추천 퀘스트를 제안하거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춘 보상을 제공하면 에이전시가 강화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최적화되면 플레이는 예측 가능해지고 놀라움이 줄어듭니다. 또한 플레이어는 내가 선택해서 그랬다가 아니라 게임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감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는 강화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이 균형이 플레이 경험의 핵심으로 자주 논의됩니다. 따라서 게임 설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은 선택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선택의 감각을 어떻게 정직하게 유지할 것인가가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 균형을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A/B 테스트를 통해 서로 다른 선택 구조를 실험합니다.
어떤 구조가 더 오래 플레이하게 만드는지를 비교합니다. AI는 그 결과를 빠르게 학습합니다. 인간 디자이너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은 점점 최적화됩니다. 플레이어의 경험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측 가능해집니다. 게임은 점점 계산된 경험으로 변화합니다. A/B 테스트는 쉽게 말해 설계의 실험실화입니다. 동일한 콘텐츠라도 보상 타이밍, UI 강조, 튜토리얼 문구만 달라져도 플레이 지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영팀은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두 버전을 동시에 돌려 비교합니다. 이때 플레이어는 자신이 실험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유저는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개선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개선은 종종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됩니다. 물론 그 결과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습 곡선을 매끄럽게 만드는 개선도 많습니다. 다만 어떤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체류 시간과 결제를 최우선으로 두면 선택 구조는 유도로 기울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해도와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두면 선택 구조는 지원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설계는 중립적 기술이 아니라 목표 중심의 설계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현대게임 환경에서 플레이어는 단순히 경험을 향유하는 소비자를 넘어 자신의 모든 선택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분석되어 다시 설계의 재료로 활용되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게임에서의 선택은 완전히 자유롭지도 완전히 통제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설계된 자유입니다. AI는 이 설계를 실행하고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기술의 존재가 아니라 그 사용 방식입니다. 선택을 존중하는 설계인지 조작하는 설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차시에서 살펴본 구조는 게임 산업의 현실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게임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게임을 더 책임있게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이 선택 구조가 윤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선택은 주어진 자유이면서 동시에 관리되는 자유입니다. 게임은 원래 경험을 설계하는 예술이고 설계는 어느 정도의 통제를 전제합니다. 다만 AI가 들어오면서 통제는 더 정교해지고 더 개인화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는 확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더 촘촘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플레이어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입니다. 플레이어를 단지 지표로만 본다면 설계된 자유는 쉽게 조작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플레이어를 경험의 주체로 본다면 설계된 자유는 학습과 성취를 돕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술적 개념으로는 에이전시, HCI, 동적 난이도 조절, 데이터 기반 최적화가 모두 이 문제와 연결됩니다. 결국 기술 자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기술을 쓰는 설계 철학이 답을 줍니다. 이 관점이 바로 다음 차시, 즉 공정성과 책임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선택의 구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게임에서 말하는 설계된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1번, 선택은 자유롭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규칙과 목표 안에서 구성됩니다. 2번, 플레이어는 게임 안에서 현실과 동일한 수준의 무한한 선택을 갖습니다. 3번, 선택의 자유는 AI 개입이 사라질수록 강해집니다. 4번, 선택은 오직 플레이어의 의지로만 결정됩니다.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1번입니다. 게임에서의 선택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미리 설계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플레이어는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 결정은 규칙과 인터페이스 위에서 작동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전략과 성취,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게임의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구조화된 자유에 가깝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결합된 이후의 선택 구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기반 선택 설계가 플레이어의 에이전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1번,
선택의 수가 많아질수록 에이전시는 자동으로 강화됩니다. 이번 데이터 기반 설계는 에이전시와 무관합니다. 3번, 에이전시는 오직 선택지의 개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4번, 선택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될수록 에이전시 감각이 강화됩니다.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4번입니다. 에이전시는 실제 자유의 양보다 행동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각에서 형성됩니다. AI는 플레이어의 행동을 분석해 이 연결을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선택이 의미 있게 느껴지고 몰입이 강화됩니다. 다만 이 연결이 지나치게 조정되면 오히려 선택의 주체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게임에서의 선택과 AI 설계를 가장 잘 설명한 문장을 고르세요. 1번, AI는 선택을 제거하고 자동화를 강화합니다. 2번, AI는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확장시켜 통제를 사라지게 합니다. 3번, AI는 선택이 자유롭게 느껴지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조정합니다. 4번, AI는 선택과 무관하게 기술적 성능만 담당합니다.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3번입니다. AI는 선택을 없애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의 흐름을 설계하는 존재입니다. 플레이어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그 자유는 데이터와 규칙 위에서 구성됩니다. 이 구조는 몰입을 높이는 동시에 통제의 문제를 함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게임에서의 선택은 자유와 관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영역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 맞추셨나요? 조금만 정리해 두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앞부분에서는 게임에서 말하는 선택이 실제로는 완전히 열린 자유가 아니라 규칙과 목표 안에서 구성된 구조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게임은 선택지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의미 있게 느껴지도록 결과와 피드백을 설계하는 매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선택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의 감각이 유지되도록 구조를 실행하는 도구로 작동했습니다. 결국 게임의 자유란 방임이 아니라 플레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화된 자유라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본 내용에서는 선택이 데이터와 결합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플레이어의 행동은 기록되고 분석되며 그 결과가 다시 다음 선택의 조건으로 되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에이전시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택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주체성을 약화시킬 위험도 함께 지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선택 설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목적과 투명성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러한 설계가 플레이어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설계된 자유 안에서 플레이어는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개발자가 의도한 동선과 보상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플레이어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입을 돕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다만 데이터가 개인의 성향을 너무 깊숙이 파고들 때 우리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주체가 아니라 분석당하는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게임 속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수학적 모델의 결과물입니다. 플레이어가 느끼는 성취감이나 좌절감조차도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도록 유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더욱 능동적인 향유자가 되는 길입니다. AI가 제안하는 추천이나 난이도 조절이 나의 의지를 돕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특정한 틀 안에 가두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게임 산업은 더욱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플레이어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느끼고 그 과정을 온전히 즐기는 인간다움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수록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시도와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게임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실제로 게임패드를 잡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구상할 때 살아있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게임을 비판하기보다 우리가 당연하게 느껴왔던 자유로운 선택의 구조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선택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디까지 관리되는지를 이해하면 게임 경험을 훨씬 또렷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의지와 시스템의 통제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정리가 이후 논의를 위한 좋은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